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된 거지. 이 일로 읍내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들이 그 피해자분 정신병원을 보내버렸고, 나는 시골에서 자랐어.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중학교 들어가서 읍내로 나가면서 편의점을 처음 가보게 됐지. 대학을 가서는 서브웨이를 처음으로 보게 됐고, 지금도 내 번화가의 기준은 서브웨이가 있냐 없냐야. 잡설은 치우고 우리 마을은 시골인데 3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지. 여기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하나씩 있다는 미친 여자. 속칭 광년이었는데 나이는 한 40쯤 되어 보였고, 한여름에도 속옷을 입고 장화를 신는 맛간 계절 감각에 항상 안 씻고 쓰레기를 뒤져서 냄새나는 광녀였지. 거기에 항상 말을 혼자 중얼거렸었는데, 중얼거리다가 자기 혼자 흥이 오르면 익룡처럼 소리를 질러댔었어. 미친 여자의 표본이었지. 의뢰 이런 분들이 그러듯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하며 돌을 던져대고, 애들한테 같이 놀자며 다가가고, 애들이 놀아주면 끌어안고 장난치고, 애들이 무시하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쭝얼대다가 사라졌지. 어른들은 미친 여자 온다고 쫓아내고 애들은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 광녀는 애들을 막 쫓아가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하나씩 있다는 흔한 광경이었어.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 돼가던 도중에 변화가 생긴 건 내가 하교하던 여름이었어. 시골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적고, 그곳도 패턴이 있어서 온라인 게임 NPC처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있거든. 근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동네 어른들은 잘 안 보이고, 이상하다 여겨서 뭔가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게 됐지. 집에 가보니 엄마 아빠도 없더라고. 엄마 아빠는 10시가 지나서 오셨어. 내가 있던 시골에서의 저녁 10시는 거의 새벽 2시 정도의 시각이라 난 이미 자고 있어서 그날은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었고, 정식으로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던 건 그 다음날 반 친구는 자기네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하나가 유행했었거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해결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 뭐 선마을 노예 이런 걸 해결해주는 프로. 그 방송 취재진들이 우리 마을로 취재를 온 거야. 우리 마을은 그런 거 없는 진짜 시골이고 뭐 없는데 방송국에서 왜 왔나 싶었지. 알고 보니 그 광녀를 취재하러 온 거였어. 몰랐는데 다른 지역에 그 광녀분 어머니가 계신다더라고. 사연인즉슨 원래 이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던 광녀분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나? 어디 남편이 끌려갔다 하셨나? 여튼 그런 이유로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오셨던 거야. 어릴 적부터 따님은 약간 정신이 아팠다고 했고, 둘이 살던 중 딸은 소녀가 되었고, 몇 년 후 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된 거지. 아빠가 없는 아이를 어떻게 배? 근데 이게 웃긴 게 위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은 30명이 조금 넘었나 그래.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어서 1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범인을 찾아보니 이 여자애를 안 건든 남자가 없는 거야. 범인을 색출해내려 했더니 알고 보니 내 아들이 범인, 내 남편이 범인, 내 아빠가 범인, 에브리바디 범인이었던 거지. 심지어 여자들도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해.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에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집안 어른들도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직도 이건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
약간 모자란 아이고 그 시절 시골에서 미혼모 집안이라 하면 발언권이 암울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마을 분위기는 세계 제일 흉흉해졌다지. 어머니는 다시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해. 근데 그러고 몇 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소녀가 광역고를 하고서는 마을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쭉 살고 있어. 몇 번 그 어머니가 데려가시긴 했지만 몇 달 지나면 칼같이 돌아와 있더라. 그러다 이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결국엔 딸을 포기하고 살았대.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자기가 죽기 전 어떻게든 하고 싶어 이 프로에 연락을 하게 됐던 거고, 그쪽에서 며칠 잠입 취재를 했고 인터뷰한 마을 분들 사이에 말이 돌아 다들 늦게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셨던 거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어른들이 안 보였던 것도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네. 그러면은 그 광녀는 뭐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고 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광녀 몸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욕구에 충실했던 거지.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 너무 동물 같아. 이 일로 읍내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들이 그 피해자분 정신병원을 보내버렸고, 피해자 어머니분한테 가서 사죄드리고 지역 공무원분들까지 나서서 방송국 관계자들과 거진 2달간의 협의에 방송은 안 되고 유야무야 조용해지게 됐어. 내가 어릴 때라 이해가 좋진 않은데 어른들 말로는 다행히는 무슨, 아유 미쳤다 진짜.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와 무난하게 합의되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은 마을에서 볼 수 없게 된 거지. 나는 그날 이후로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광녀들은 가벼운 느낌으로 웃으며 볼 수 없게 되었어. 어릴 때 봤던 그 광녀가 떠오르더라고. 가해자의 딸이었던 내가 피해자를 10년 동안 웃으면서 비하했고 돌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화를 내왔단 사실이 너무도 끔찍해. 머리가 커지고 생각해보니 왜 굳이 마을에 하나씩 저런 여자들이 있었던 걸까 싶어서 오싹하기도 하고, 그 여자들이 당했을, 아마 지금도 당하고 있을,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각했다 싶어져서 부끄럽기도 해. 과연 그 여자가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아무도 그 여자를 안 건드렸을까 싶기도 하지. 지금에야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걸 못 보지만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저 여자의 과거는 어떤 거였을까 싶어서 신경이 쓰이고, 광녀 주위의 사람들이 의심되어서 마음이 싸늘해져. 눈앞의 이익, 욕망만 채우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텐데 언제가 됐든 그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고통인 거죠. 근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마을 남자들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나만 그랬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런 정말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랬을 건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빠도 그랬고, 그리고 내 친구도 그랬고, 내 친척 형도 그랬고, 그랬다고 하면은 다 그랬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나 하나 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거를 집단 이론이라고 하나? 뭐 집단 뭐라고 하던데, 길을 지나가다가 3명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러면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나? 그런 거 집단 이론 때문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그 하늘을 쳐다보게 된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현상인 거지. 내 형이 그랬다니까. 내 아빠가 그랬다니까. 소문이 만파 퍼지고 그래 그랬어?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